네,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 뉴스 전달해주고 계시는 저희 인포맥스의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그러니까 간밤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가스관 덕분이죠. 가스관 소식 덕분이죠. 지금 한 10분 전부터 이제 외신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푸틴이 이란 갔다가 돌아와서 기자들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선물을 줬습니다. 그 가스프롬이 그 계약을 100% 이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연례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14일부터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제 열흘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이거 아마도 그 최악의 사태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한 올겨울 가스 그 수요를 한 20% 줄이는 그 비상계획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푸틴이 또 허를 찔렀습니다. 그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요. 푸틴 얘기가 공급 100% 계약 하는 거를 이행을 하도록 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 수출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 흑해를 통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해준다. 그러면서 우리 곡물 수출도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그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서 이제 독일 같은데 주요 공급했던 게 이제 그 7월 11일 이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한 1억 6천만 입방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급할 거다 하는 그런 그 관측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그 연례 점검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 유럽에 대한 그 어떤 길들이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유럽 예산 담당 집행위원도 어제 싱가포르에서 가스 공급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대책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저전 푸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딱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하는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던져놨으니까 네. 자기도 하루 이틀 만에 말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예. 조금 유럽 가스 문제만 좀 해결되면 유럽이 좀 한숨 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푸틴은 계속 지금 무슨 비상대책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바이든이요. 그런데 푸틴이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일단 좀 물꼬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전쟁 중이기 해서 또 어떤 신경전 아니냐 이런 거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채팅창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아이디를 제가 기억을 못 봤는데 이번 이제 이제 가스관도 이제 푸틴이 풀어준다 그러니까 유럽 분위기 확 올라가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이미 경제 전쟁에서 푸틴이 사실 이미 한 수 이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지금 그동안에 에너지 판매 대금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봐서 지금 서방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들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오늘 새벽에도 지금 외신 들어온 걸 보면 푸틴은 표정이 굉장히 좀 밝습니다. 결국 보면은 서방 국가들이 이제까지 한 게 리저브 외환 보유고 못 쓰게 했죠. 네.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거 못 쓰게 하고 네. 그런 거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별로 먹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러시아가 괴롭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이어를 쭉 체크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이제 러시아 원유를 이제 많이 대폭 지금 할인돼가지고 사들이는데 그 결제 통화를 아랍에미리트 통화 디르함인가요? 그걸로 한다는 그런 관측도 그런 거 보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꼭 위안화, 루브라 이런 게 고수한 게 아니고 저는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통화라면 다 통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쫓겨난 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쫓아내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외환 보유고를 못 쓰게 하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나중에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누가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작용이 시장에 와닿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글쎄 이게 듭니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누워서 침 뱉기라는 표현 같은 것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 미국 국채 보유고가 1조 달러를 뭐 한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밑돌았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것 같고요. 예, 참 이 와중에 저희가 보니까 이거 EU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와중에 또 결석을 갖다가 굳히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위품을 이제 EU 전체적으로 공동 조달을 하겠다. 집행위원회가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제시를 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27개 회원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갖고 있는 이런 군사 장비 같은 걸 우크라이나에 많이 보내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단 방위 제품 그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집행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자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행위원 얘기는 이게 무슨 그 방위 제품 조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럽 연합 방위 통합을 향한 역사적인 조치의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니까 뭐 통합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유럽 연합이 이런 그 대비를 강화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쟁에서 그 미국이 많이 휘둘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휘둘리지 말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백악관이 볼 때는 이것도 조금 좀 백악관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의 사실 주도권을 이제 지금 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침이 사실은 좀 이미 좀 때가 늦었고 좀 공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중국 얘기 조금 저는 궁금한 게 그 주담대 상한을 거부하는 무슨 데모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저는 사실 중국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게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시청자 있나요? 여러분께서 어저께 예. 질문을 네.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중국 저도 부동산 시장에 좀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봤는데요. 네. 네. 뭐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제대로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얼마 전에 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지방은행 명의로 이렇게 펀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뭐 불법 펀드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네네. 막 네. 그 투자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니까 중국 당국이 급해가지고선 우선 뭐 1인당 뭐 1,000만 위안인가까지 우리 네네. 대납해주고 나중에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말씀하신 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시비 이것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헝다 같은 데가 지금 뭐 계속 채권 디폴트하고 하면서 공사가 막 중단되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해가지고 막 시위를 또 해서 이 부동산 대출 연장 같은 것도 당국이 급하게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정리를 하면은 헝다 같은 데가 파산되고 부동산 업체들이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짓다가 말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들어가려고 그랬던 이제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이제 대출을 해서 돈은 이미 대출을 받아놨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입주 지연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 이거 돈 못 갚겠다 이러고 이제 시위를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해서 합리적인 부분은 그 은행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라 하면서 은행이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한다. 글쎄 뭐 상당히 듣기 좋은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죠. 까불지 말고 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11월 그 당대회 앞두고 예. 이제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어떻게 간신히 지금 붙잡은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재확산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터지니까 지금 아주 베이징 당국이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심한지도 한번 저희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신규 주택이 좀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얼마나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피해자가 얼만큼 많은 거죠? 보니까 지금 그 허난성 정저우시 같은 경우는요 신규 주택 공사 지연 비율이 그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돼서 한 28% 정도로 근 30%가요? 예. 그래서 이제 시위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분석인데 최근 중국 한 86개 도시 한 230곳 이상의 아파트 공사 같은 게 전부 재개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집단 행동이 꼬리를 문다 하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로이터가 중국 은행 보험 이 간행물을 인용했는데요. 지금 이 은행들 부실
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 그 채권 발행 같은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좀 걱정이 되고 이러시니까 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중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은행이 이제 부실해지는 이런 부분을 보려면은 조금 되짚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헝다가 뭐 디폴트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또 뭐 그 디폴트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상반기에 채권 디폴트가 난 게 그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자료를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걸 보면요, 중국 공상은행 그 애널리스트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채권 디폴트 총액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배 이상이 이미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디폴트 채권의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한 거라고 이 공상은행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올해 정점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 불확실성은 내년까지 가라앉는다고 장담을 못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ANZ 은행도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그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한 중국 기업이 모두 19곳인데 그 중에 18곳이 부동산 개발 회사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시작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쪽에서 시작한 게 여기서 멈출런지, 사실 부동산에서 시작되는 건 좀 이해할 만하잖아요. 사실은 네. 공급 문제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으니까 건설 쪽에서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부동산에서 끝이 날런지 다른 데 이전될런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Z 애널리스트도 그 신용위기가 굉장히 확산하는 조짐이다 하면서 첫 번째는 부동산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가 이 위기가 금융하고 은행 시스템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굉장히 노심초사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GDP 한 30%가 부동산 쪽인데,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흔들리면은 그 여파가 뭐 다른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의 주택 가격도 10개월째 하락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부분,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부실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또 혹시나 어떤 뭐 다른 소식이 있는지도 쭉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신용시장 쪽 중국 거는 이제 좀 알기 어렵고, 부동산 쪽은 사실 요즘은 부동산도 글로벌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오르면 뭐 유럽도 오르고, 그럼 또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은 좀 다른데도 또 따라 오르고 또 우리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미국 빠지니까 중국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주식뿐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되는 걸로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여파 말씀하셨는데 S&P가 그 분석을 한 거 보면요, 중국 그 부동산 개발사의 한 최소 한 5분의 1 정도가 결국 파산할 거다. 그러면 최소 그들이 보유한 그 채권이 한 8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는 다른 나라는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여파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부 당국이 센 조치를 다른 나라들은 못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마음 먹으면은 뭐 여파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감수하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확 따를 수가 있는 나라잖아요. 예측이 좀 안 되는 게,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건데, 또 어떤 면에서 좋은 면에서 보면 또 이런 거는 또 과감하게 해결을 해버리니까 너 네가 그냥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비가 잠깐 그치고 장마철인데도 비가 요즘 안 오고 날씨가 다시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덥다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 뭐 일본도 얘기 들어보면 일본도 40도 넘었다 그러고, 또 일본뿐만의 문제도 또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요. 지금 뭐 유럽 폭염은 뭐 벌써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본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서늘하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아왔는데 영국도 지금 뭐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외신에서도 다 이게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런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섭씨 40도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또 그냥 더워서 그런지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런던 소방청이 무슨 중대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선포를 했다 그러고요. 네. 물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세계 기상기구 쪽에서 오늘 새벽에 외신 들어온 걸 보니까요. 유럽 폭염 같은 기상 이변이 이제는 뉴 노멀이다. 이제는 이게 뭐 이변이 아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가뭄이 심각하니까 이 수돗물로 세차 같은 걸 하거나 무슨 정원에 물을 뿌리면은 벌금을 주는데 그 벌금 액수가요. 우리 돈으로 1,35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물만 있었다고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의 차값이네요. 예. 세차했다가 이제 차값을. 네. 지금 뭐 보니까 지금 뭐 당국자들도 지금 뭐 그동안에 뭐 하도 기상 뭐 위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이제는 아주 귀에 못이 박혔는데 이게 사실 심각하다는 걸 거듭 얘기를 합니다. 유엔 총장도 지금 공동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류가 집단 사살로 가게 된다. 아주 그냥 그 총장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상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상원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조 맨친 네네네. 이 사람은 민주당인데도 지금 공화당 의원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딴지를 거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백악관 내 일부 참모들이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또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아마 빠르면 오늘쯤 되는 모양인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제 국방물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해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을 뭐 집중하는 거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려면 논의를 한 모양인데 그거는 좀 남겨둡시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렵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고 유가가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 기후 문제가 분명히 심각한데 이걸 또 잡자고 재생에너지 촉진하자고 이거 하는 목소리가 이거 과연 공감대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후 쪽은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단순한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기후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어려우니까 좀 뒤로 물러섰고 또 유럽은 모자라니까 석탄까지 떼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물러난 것 같은데 진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예, 이게 네. 독일 총리도 이제 독일도 지금 이제 그 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석탄 발전 이제 재개한다는 그런 걸 이제 비상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외교장관도 기후 위기는 인류 모두에게 최대 과제다. 그래서 전 세계 탄소 배출 이제 반감하는 게 지금 뭐 앞으로 뭐 몇십 년이 있는 게 아니고 8년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지만 발등에 불 끄는 것도 문제지만 땅바닥 자체가 가라앉는 거를 잊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기후 위기는 정말 이건 뭐 어떤 투자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이런 차원에서 참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뭐 이제 요번에 유가 폭등할 때만 해도 이런 석유나 이런 쪽에 화석연료 쪽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좀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육성하는 게 참 시급하긴 한데요. 그럼요. 지난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뒤로 간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와이어를 하나 봤는데요. 세계 보건기구가 런던 영국 왕실 근위대 있죠. 그 앞에 서 있는 거 보면 이거 모자 쓰고 막 털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 복장을 당장 바꿔라. 이런 너무 더우니까 했는데 이거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약간 좀 토픽성 기사 같은지만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 정도로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더워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그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그 경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40도의 그 털모자는 약간 인권 문제로 좀 이게 비화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좀 덥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양반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뭐 군대 생활 하셨겠지만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여름에 보면 이게 뭐 철모 쓰고 이렇게 해서 보초 섰을 때 그렇게 덥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습관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너무
그 에어컨에 익숙해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워도 막 그냥 덥다고 하는 네. 게 좀 이렇게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보면 이렇게 더우면 이렇게 좀 네.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여유도 갖고 네. 이런 좀 그런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국제뉴스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